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영역 중에 가장 응시자들이 학습하기가 힘든 지금 듣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듣기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문제 받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문제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네, 지금 1번, 2번, 3번의 문제인데 선택지 2개 그리고 쓰는 거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요령은 지난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30초 동안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듣기 파일을 틀어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럼 판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Première écoute. Chers clients, aujourd'hui, c'est le 10e anniversaire de notre magasin. Alors, nous vous offrons des produits à moitié prix. Profitez-en.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안내방송이긴 한데 공공지하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와 관련된 주로 안내방송이었죠. 이번에 나온 안내방송도 역시 방송은 방송인데 장소가 좀 달라요.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듣고와 싸지 띨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 듣기에서 1번 첫 번째에 듣고와 싸지 띨 이런 문장은 유형은 아2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그 들은 안내방송의 전체적 총체적인 어떤 형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안내방송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듣고와 싸지 띨이에요. 그러니까 안내방송의 상세한 내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형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뒤는 publicité, 광고예요. 그 다음, 난 reportage, 르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주제 관련해서 라디오 르뽀나 또는 텔레비전 르뽀를 얘기해요. 뒤는 émission de radio, 라디오 방송이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 들은 이 내용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지금 이 텍스트를 보면 대상, 안내방송을 듣는 대상을 먼저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는 Mesdames et Messieurs였죠. 신사숙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cher 끌리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끌리형은 무슨 뜻이에요? 고객이란 뜻이에요.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디 장소에서 나온 안내방송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멘트가 자, 고객 여러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고객냐는 거예요. 고객이라는 게는 안내방송에 나오는 장소를 자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내방송에 나오는 장소는 10중 8구 거의 무엇을 팔고 또는 사는 그러한 장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쉐어 끌리형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광고다, 뭔가 선전하는 거다라고 감을 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답을 정하려면 뒤에 나올 내용을 살펴보면 돼요. Aujourd'hui, 오늘 c'est le 10e anniversaire de notre magasin. 우리 상점의 10주년이에요. 즉 가게 상점을 연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면 뭐겠어요? 이번 10주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좀 싸게 드린다든가 할인 판매를 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주로 뒤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 중에 99%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답이 흡비블리시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흡복따주라면 이제 사실은 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오는 억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고, 물건을 특히 싸게 판다든가 어떤 판매와 관련된 광고는 안내방송은 목소리 똥, 앵토나스용이 약간 높아요. 그리고 좀 소리가 커요. 그런데 흡복따주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정해요. 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긴 지금 라디오 에미스 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또 하나 주로 이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앵떼가뷰예요. 인터뷰 유형이 뭐냐. 사실 앵떼가뷰는 굉장히 쉽죠. 무조건 대화의 내용에 상관없이 두 사람 목소리가 나오면 앵떼가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우에트브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즉 어디에 있길래 이러한 내용의 안내 방송을 듣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죠. 예, 곧 우리 상점의 10주년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장소와 관련된 건 마가쟁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답은 덩산 마가쟁, 상점에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는 주로 주관식에서 일본 유형에서 숫자를 주로 쓰는 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장소와 관련된 거를 듣고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주관식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마가장이라는 단어가 한 어휘, 단어가 하나고 귀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옹프 아슈테 살 수 있습니다. 대 포드위 물건들을 살 수 있습니다. 트레쉐 아주 비싸게 아엠프리 헤드위 이게 이제 할인 가격이에요. 할인 가격 프리 헤드위. 그 다음 엠프리 노말 정상 가격이죠. 그렇다면 일단 어떤 상점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상점 연지 10주년이래요. 근데 정상가로 팔 거면 뭐하러 안내방송을 하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여기 마가산까지만 이해가 됐다면 선택지에서 이것들은 제외시킬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아주 비싸게 파는데 안내방송을 해서 숨겨도 모자를 파네? 안 하겠죠. 그래서 듣지 않고 선택지만 봐도 대충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은 거의 다 무슨 방송이겠어요? 바로 프로모션, 할인 판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이건 우리까지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듣기 자료 중에 답을 고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10주년이에요, 우리 상점. 알로. 그래서 nous offrons 우리는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뭐를? 프로듀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무아띠에 프리. 반값이에요, 우리말로. 무아띠에 프리. 그러면 반값이란 얘기는 깎아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휘는 다른데 내용이 똑같은 게 바로 무아띠에와 헤드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값이나 할인된 값. 반값이라는 얘기는 결국 할인된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돼요. 이게 내용과 관련해서 선택지를 주어질 때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내용과 텍스트와 약간 의미는 같은데 내용을 조금 바꾸는 의도를 보이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서 다시 자료를 보고서 한 번 더 들으면서 눈을 감고 내용을 쭉 전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를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봤어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이제 뒤에 또 문제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를 다운받은 자료를 보고서 문제부터 먼저 30초 동안 읽어보고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먼저 답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써보거나 확인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듣게요. Première écoute. Chers habitants, la mairie organise une fête ce samedi soir à 19 h dans la salle de gym. Il y aura beaucoup de spectacles et c'est gratuit. Venez nombreux. 자, 첫 번째 듣기를 들어봤을 텐데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텍스트 내용 원고의 양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휙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세요. 세타노스 이 안내방송은 사드레스 아 그러면 누구누구에 건네다라고 하는 건데, 즉 누구누구를 위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선택지를 보면 아비똥 주민들이에요. étranger 흔히 voisin이라는 단어로도 바꾸기도 해요. 이웃들이란 말로도 바꾸기도 해요. étranger 외국인이에요. marchand 상인들이에요. 누가 이 안내방송을 듣는 주체냐 이거죠. 자, 텍스트를 보면 맨 앞에 항상 안내방송은 그 안내방송을 듣는 사람이 맨 앞에 나와요. chers habitants. chers가 비싸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비싼 주민 여러분께 안 되죠. 친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 앞에 쓰이면. 친애하는 주민들께 라고 해서 이건 이미 아비똥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끼예요, 끼. 질문을 보면 먼저 답변의 형식이 정해지거든요. 끼 하고 질문이 시작되면 누가잖아요. 그러면 답은 누구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식이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끼와 오가니제 세트 페트. 이 페트를 축제 또는 파티를 누가 주관하냐 이거죠. 자, 이렇다면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를 읽을 때 오가니제나 특히 오가니제라는 단어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아행에선 더군다나. 그러면 앞쪽에서 오가니제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해서 오가니제 앞에 있는 게 주체예요. 이렇게 먼저 전략을 세우고 들을 때 오가니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텍스트에서 뭐라 나왔어요? La mairie organise une fête. organise une fête는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La mairie가 바로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죠. 시장. 시청.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썼어요. 듣긴 비슷하게 들었는데 철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썼어. 물론 철자는 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리는 이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을 가져요. 따라서 철자가 틀렸는데 틀린 철자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면 이거는 절대 맞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썼다. 그런데 이런 철자의 단어는 뜻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맞게 해요. 이 정도 오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들었다고 해서 전혀 비슷하게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이렇게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리는 대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은 껑 하고 나왔어요. 껑이니까 언제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게 문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중에 때나 시기와 관련된 게 여기에 답이 돼요. 껑 또하 리우 라 페트. avoir lieu 그러면 개최하다요. 언제 라 페트. 페트 파티 또는 축제가 열리느냐 그런 뜻이에요. 언제 열리느냐. 그러니까 뭐 요 때 날짜, 시간, 달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포함될 거예요. 요일까지. 자, 보세요. Ce samedi soir.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à 19h 19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답은 Ce samedi soir à 19h 다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과 관계된 게 구체적으로 면시가 됐다면, 질문을 했다면 아켈레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껑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 대부분은 요일이나 달의 그 언저리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스삼디스와라고만 써도 답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아켈레라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물어볼 때는 따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19시다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Qu'est-ce qu'on peut voir? 무엇을 볼 수 있느냐? Pendant cette fête. 이 페트 동안 무엇을 볼 수 있느냐예요. 내용에 관계된 질문이에요. 선택지가 des films, 영화들, des spectacles, 공연들, des matchs de sport, 스포츠 게임들. 이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는 뭐 regarder 정도 어휘가 변할 수 있겠어요. 자, 장소가 나왔죠. Dans la salle de gym. 체육관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Dans la salle de gym은 문제로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꽁 오하 리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꽁 대신에 우를 쓰면 어디에서라고 쓰면 답이 Dans la salle de gym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라는 거는 체육관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il y aura beaucoup de spectacles. 많은 공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spectacle이라는 단어를 주어줬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 똑같은 어휘를 쓸 수 있겠죠. C'est gratuit. 무료라는 뜻이에요. 무료. C'est gratuit. Venez nombreux. 많이들 오세요라고 얘기할 때 venez nombreux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다 보면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뭐냐면 어떤 행사, 어떤 뭐 주민이 됐든 어떤 학교가 됐든 어떤 계기를 가지고 행사를 벌일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안내예요. 주로 어떤 내용이며, 그러니까 그게 파티인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게임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언제 어디서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액티비티, 활동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짧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네. 역시 1번, 2번 뒤에 3번, 4번의 문제로 주관식과 객관식이 섞여 있을 거예요. 요런 건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30초 동안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듣기를 들으면서 답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Première écoute. Chers anciens élèves, notre école vous invite à une soirée dansante pour fêter son 20e anniversaire. Nous préparons un cocktail, alors venez passer un moment agréable avec nous. 1번 문제 보시죠. 이번 건 텍스트가 좀 먼저 보나 역시 좀 길 수도 있어요. Qui va organiser cet événement? fête나 événement, 예, 이것도 바뀌어 쓸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 행사를 organize, 개최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누가라고 질문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듣기 전에 문제 읽을 때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organize 앞에 있는 것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l'école, 학교, l'hôpital, 병원, la mairie, 시청이에요. 이 중에 누구냐라는 거죠. 먼저 듣기 제일 처음에 딱 부르면 chers anciens élèves라고 나와요. 이전 학생들. 누구예요? 졸업생들이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만 듣고도 졸업생? 야, 그럼 이거 뭔가 졸업생들에게 어떤 행사 관련해서 알려진 안내문이라면 어디에서 그런 행사를 하겠어요? 학교, 모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내용을 들어야 되겠죠. 즉, 오가니즈 앞에 있는 단어를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돼요. Notre école, 우리 학교가 정해졌죠. Vous invite, 당신을 초대합니다. organize라는 단어가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근데
졸업생을 초대한대요. 그리고 에꼴, 학교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건 에꼴이란 말이 답에 벌써 나왔었죠. 수아레 덩성트, 우리말로 바꾸면 굳이 하면 무도회예요. 무도회. 수아레 덩성트. 저녁 시간에 함께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것, 그걸 우리가 흔히 수아레라고 얘기를 해요. 무도회에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왜? Fête son 20e anniversaire. 개교 2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졸업생들을 무도회에 초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도회를 여는 장소는 당연히 에꼴, 학교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질문이 보통 끼가 나오면 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끼 앵베트, 누가 누구를 초대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초대하냐 그러면 여기가 목조가 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그런데 뒤에 있는 게 주어가 왔어요. 이거 뭐야? 다시 말하면 학교가 누구를 초대하느냐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끼가 나와도 경우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가 누구를 초대하느냐라고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텍스트에서. 자, 여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물론 우예요. 그런데 이 우가 누구인지를 맨 앞에 밝혔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생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되는 대상은 졸업생이 돼야 되니까 les anciens élèves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됐죠? 다음 세 번째에선 qu'est-ce qu'on peut faire?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cet événement. 이 행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행사 기간에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선택을 보면 danser, 춤을 출 수 있다. voyager, 여행을 할 수 있다. travailler, 일하다 또는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아까 soirée dansante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들었던 사람은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어요. 무도회니까 춤을 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덩성트가 바로 이 행사 때 하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어떤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4번을 보세요. 오가니자teur. 이거 뭐 이렇게 길어. 오가니제, 조직하다, 개최하다라는 동사를 해서 파생돼서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알로 끝났으니까. 에어로 끝났으니까. 이 조직하는 사람들은 게다가, 엉플리스, 프레파레, 준비하다. 이 개교기념 행사를 주최하는 이 무도회를 주최하는 이 사람들은 또 뭘 준비했냐라는 거예요. 엉플리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춤추는 것 말고 다른 또 다른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또 다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서 여기다가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레파레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단어로 아행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프레파레가 나오는 부분, 프레파레 뒤에 나오는 것들, 명사나 명사구가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보세요. nous préparons. 우리는 준비합니다. 뭐를? un cocktail. 칵테일 파티예요. 근데 이 발음이 칵테일인데 프랑스어로 발음하니까 꼭따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얼핏 딱 들으면 굉장히 낯설은 단어처럼 들려요. 이게 칵테일 파티예요. 우리는 칵테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저기는 꼭따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썼다. 발음,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쓴 거야 내가.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는 맞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들렸다고 해서 철자에 자신 없다고 해서 아예 손을 안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할 때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칵테일 파티를 준비하니까 분에 오세요. passe un moment. 순간을 보내다요. passe un moment. 그런데 어떤 순간이에요? agréable. 안락한 순간을 보내러 오세요. 누구와? avec nous. 우리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내러 오세요. 라고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멘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화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많이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든가 이런 맨 끝에 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 텍스트 중에서 맨 끝에 오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1번 유형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내용들은 똑같이 안내방송이긴 한데 형식 자체가 나오는 곳 장소가 지난번과 많이 달라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한 안내방송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안내방송이 실제로는 델프 아두 첫 번째 듣기 안내방송의 유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물론 텍스트의 양이 많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지만 기본적인 유형이나 특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 학습에 두면 아두 갔을 때 첫 번째 듣기를 할 때 안내방송 아농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강의 끝나고 두 번째 듣기를 통해서 꼭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Au revoir et bon courage.